어제 오후 대구 북부 함지산에서 발생한 불은 16시간이 넘도록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대응 최고 수준인 3단계를 발령하고 총력을 기울였지만 강풍에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날이 밝자마자 진화 헬기가 총동원돼 본격적인 진화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재형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대구 함지산 산불 현장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16시간이 지났지만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짙은 연기가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새벽 5시 반부터 진화헬기들이 출동해 연신 공중에서 물을 뿌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밤에도 비행할 수 있는 수련헬기 2대와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 15대 등 장비 398대, 진화인력 1,500여 명을 투입해 야간 진화를 벌였습니다. 대구시도 드론 등을 이용해 불길이 번지는지 확인하면서 인가 등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저지선을 구축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오전 4시 기준으로 산불 영향 구역은 244헥타르로 추정되며 화선의 길이도 11.8km로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7.7km가량은 불을 껐고 진화율은 60%입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51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본격적으로 죽을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교통 통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부터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나들목 양방향이 차단되고 있어 출근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구 도심으로 통하는 조야교가 일부 통제되면서 시내버스 356번과 403번 두 개 노선은 종점 방향으로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어제 오후 2시 2분쯤 함지산 3부 능선쯤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구시가 지난 1일부터 산불 예방 행정명령으로 입산을 통제한 곳이라서 화재의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보다 바람은 잦아든 상황이지만 대구에는 지난 25일부터 건조특보가 나흘째 발효돼 있는 데다 산불 현장에 인도가 없어 진화대원들이 진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안전안내 문자를 시민들에게 보내 이번 산불로 연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창문을 닫고 연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함지산 산불 현장 인근에서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첫날부터 파격적인 통합 행보에 나섰습니다. 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 묘역을 참배하고 보수 진영 전략가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 첫 일정으로 찾은 곳은 국립서울 현충원이었습니다. 정렬. 이 후보는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은 물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도 참배했습니다. 20대 대선 이후 3년 만입니다.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가 다 가능하죠. 양 측면을 다 함께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예정에는 없던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묘역까지 들렀는데 대선 후보가 박 회장 묘역에 참배한 건 2012년 안철수 후보 이후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사실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님한테 우리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응해 주셨습니다. 이후 외부 일정으로 AI 메모리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는 반도체 공약도 내놨습니다.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과 국내 생산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반도체 재생에너지 사용률 100%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국가 경제라고 하는 게 결국 기업 활동에 의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우리 정치도 경제 성장 발전에 총력을 다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격적인 통합 행보로 외연 확장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당내 비명계는 물론 유력 보수 인사들을 추가 영입해 통합 선대위를 꾸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4명의 후보들이 최종 2명의 자리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결과는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절반씩 반영됩니다. 공윤성 기자입니다. 2차 경선을 위한 투표 마지막 날. 김문수 후보는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당선 즉시 관세 전쟁 대응을 위한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관세 문제와 조선, LNG, 방산, K방산, 반도체, 원전 투자 협정을 아우르는 포괄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커피숍에서 청년들을 만나 직접 커피를 만들어주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중소기업 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어요. 지역별, 업종별, 내 외국인별 이 차등 적용하는 것을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안철수, 한동훈 후보는 충청권 민심을 겨냥했습니다. 안 후보는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최상병 묘소를 참배하고 충북대에서 탄핵 반대 학생들과 만났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 맞춤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중심축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AI,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초격차 기술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생일을 맞아 아산의 현충사를 찾은 한동훈 후보. 방명록에 충무공의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적은 뒤 핵잠수함 확보 등을 골자로 한 국방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수중작전이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겠습니다. 궁극의 무기이고 핵무장에 준하는 안정감을 한반도에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2차 경선 결과는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절반씩 반영해 오늘 오후 발표되는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다득표 2명을 상대로 3차 경선을 거쳐 다음 달 3일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검찰이 최근 김건희 여사 변호인에게 조사할 양이 많아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최대한 빨리 조사하자는 입장인데 김 여사 측과 구체적인 날짜를 두고 조율하는 단계는 아직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김건희 여사 측에 대면 조사 방침을 거듭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 측이 서면 조사도 가능하냐고 하자 검찰 수사팀이 조사할 양도 많고 물어볼 것도 많아 서면 조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조사할 내용은 많습니다.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을 상당수 확보했습니다.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난해 22대 총선 때는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가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관여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검사는 물론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평택과 포항에서 나온 인사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모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입니다. 검찰은 오늘 명 씨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서울에서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동의한다면 당장 이번 주라도 김 여사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태도입니다. 검사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며 4년간 2차례 서면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대면 조사 때는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검사들이 휴대폰을 반납한 채 조사해 황제 조사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김 여사가 최근 국회 과방위 출석 요구에 심신쇠약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검찰이 원하는 대로 이른 시일 안에 대면 조사에 응할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